매번 겪는 일처럼 굳어져도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이 세 가지 숨길 거리는 절대로 드러내선 안 된다고 합니다. 반가워요. 여러 해 전부터 이어져 온 오누이 사이의 정에 대해 예로부터 따뜻한 마음이 담긴 가르침들이 전해져 왔어요. 피로 이어진 인연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가족의 다정함을 소중히 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떠올리게 해주죠. 이 사랑이란 인생에서 어떤 거친 바람이 닥쳐도 견뎌내는 아주 귀하고 바꿀 수 없는 거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서로 독립하고 각자 가정을 이루게 되면 보이지 않는 시험에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시간과 함께 엷어지지 않도록 오누이끼리 꼭 숨겨둬야 하는 일들, 바깥에 함부로 알리지 않아야 할 일들이 있는 법이죠. 이는 서로를 지키는 길이면서도 서로를 아끼는 이들의 연결고리를 이어가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부부가 함께 이룬 살림이나 돈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고 해요. 돈은 물질적 가치를 재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족 사이를 갈라놓는 골칫덩어리가 되기도 하잖아요. 저 역시 돈과 가까운 식구와의 얽힘 때문에 행복이 깨질 뻔한 아이러니한 일을 겪었어요. 가까운 오누이라도 모든 것을 다 나눠서는 안 된다는 뼈아픈 깨달음을 준 일이었죠. 저희는 오누이가 5인데 저 포함 4명이 남자 형제고 1명이 여자 동생이에요. 모두 제각각 살림을 꾸려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20회 넘게 도시에서 열심히 일해왔고 다른 형제들은 시골에 살아요. 부유하진 않아도 끼니 걱정 안 할 만큼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이 오히려 저를 만만히 보게 만든 것 같아요. 막내 남동생이 며칠에 한 번씩 전화를 해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핑계는 갖가지였어요. 땅에 대한 세금, 차 고치는 데 드는 비용, 공공요금 등등. 처음에는 불쌍한 마음에 선뜻 내줬죠. 그런데 차츰 액수가 커져가고 한 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동생네 사는 모습을 보니 제 아내와 저는 속이 상할 뿐이었어요. 아침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옷은 늘 새 것이고 가끔 가족끼리 여행도 다닌다더군요. 반면에 저와 아내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 차가운 밥과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죠. 아내가 그 사실을 알고도 거칠게 나무라기보다는 차분히 주의를 줬어요. 오빠가 땀 흘려번 돈인데 누구에게 빌려줄 때도 생각해봐야 해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던 거예요. 아내 몰래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우리 살림에 문제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동생의 게으른 태도를 부추기고 있었던 거죠. 거듭해서 돈을 빌려주는 걸 끊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잘못된 곳에 베푸는 호의는 상대를 버릇없이 만든다는 사실을요. 동생은 생활 태도를 고치기는커녕 입원한 척하며 빚을 떼어먹으려 하거나 온갖 서글픈 처지를 사회관계망에 써올려서 저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동생이 제가 준 믿음을 악용해 호화롭게 지내는 걸 발견했을 무렵에는 제 결혼 생활까지 흔들릴 뻔했어요. 그때 아내가 말했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누구나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져야 해요. 그렇습니다. 가까운 오누이라도 자기 인생은 스스로 책임져야 해요. 제가 동생을 계속 돕는다고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사이만 더 틀어졌어요. 지금은 동생 일에 일절 간섭하지 않고 어머니를 도시로 모셔 함께 지내며 어머니를 보살피고 제 가족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동생이 빚을 갚으려고 집을 팔았다고 해요. 가끔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 또한 동생이 마주해야 할 시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일 큰 잘못은 제 살림살이나 수입을 동생에게 너무 많이 흘려버린 거였어요. 그러니 동생은 제가 언제나 여유롭다고 여기고 점점 의지하고 기대는 버릇이 들었지요. 여러분, 돈 문제는 민감합니다. 잘못된 이에게 털어놓으면 쓸데없는 오해나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친척이라도 살림살이나 수입을 말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사람 겉모습만 보고는 그가 어떤 힘겨움을 겪는지 절대 모른다. 가족이 넉넉해 보인다면 그 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희생과 노력이 쌓여 있는 거랍니다. 자신이 거둔 열매를 소중히 여기고 꼭 필요한 때에만 나누는 게 바람직해요. 그래야 스스로를 지키고 아끼는 이들이 스스로 삶의 책임을 지도록 이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약한 부분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고들 합니다. 오누이 사이의 정은 누구라도 소중히 여기고 싶지만 때론 친근함과 솔직함이 양날의 칼이 되어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큰 실수는 선한 뜻에서라도 자기 약한 점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거나 오누이를 비판하는 거예요. 오누이 사이에 숨기는 게 어딨어? 라고들 하지만 그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니랍니다. 어떤 집안 형제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형이 동생의 몇 가지 습관이 못마땅해서 저녁 자리에서 솔직히 얘기했다고 해요. 술이 들어가니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고
넌 동생이면 형 말 들어야지. 왜 이렇게 무책임하냐 하고 몰아붙였죠. 동생 입장에서는 모욕감이 들어서 형이 자기를 이해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다고 여겼고 결국 말싸움 끝에 가깝던 사이가 서서히 식어버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 지내게 되고 살림도 달라져서 생각이나 삶의 모습이 다양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형제의 약한 점이나 단점을 아무렇지 않게 탓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건 상대를 다치게 할 뿐 아니라 지배하려 든다는 느낌, 꼬질함만 들었다는 생각을 줄 수 있어요. 선의에서 한 말도 상대는 모욕으로 받아들여서 불필요한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관계든 그렇지만 특히 오누이 사이에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상대 약점을 붙들고 꼬집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나은 길로 이끄는데 힘을 쓰라는 거죠. 어느 철학자는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게, 남에게는 너그럽게 대해야 오래 좋은 관계를 지킨다 라고 말했습니다. 때론 침묵이나 작은 응원이 수많은 비난보다 훨씬 큰 가치를 지니죠. 오누이 사이에 거슬리는 버릇이 보이더라도 조언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보세요. 부드러운 말투와 좋은 때를 골라 공감 어린 태도로 얘기하면 서로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불화로 치닫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잘 지내려면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합니다. 오누이 약한 점을 쉽사리 드러내지 말라는 건 이기적인 마음에서가 아니라 슬기로움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신의 삶을 잘 가꾸고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고 상대 사적인 일은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야만 가족 간의 사랑이 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아끼고 조금 더 이해해주는 게 오누이 간 다정함을 지키는 최선일 때가 많아요. 또한 배우자의 식구와 관련된 민감한 일은 함부로 퍼뜨리지 말라고 하죠. 결혼을 하면 한 사람과 맺어질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새로운 식구들과도 크게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와 연결된 사적인 일들을 잘 지키는 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면서 내 가족의 평온을 지키는 길이기도 해요. 민수라는 분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민수는 아주 빠른 시기에 성공을 거뒀는데 그건 본인의 노력이 컸지만 배우자 쪽 식구의 도움도 적잖았다고 해요. 장인어른께서 민수를 유달리 아껴주셨고 필요할 때마다 힘을 보태주셨죠. 그런데 이걸 민수의 동생인 영수는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한때 영수가 장인어른에게 협조를 부탁할 일이 있었는데 뜻대로 안 됐거든요. 영수는 상황을 헤아리기보다 형은 아내 쪽 식구가 넉넉하니 자기밖에 모른다 고 불만을 터뜨렸어요. 그러다 보니 민수도 곤란해졌고 두 집안 사이도 삐걱거렸답니다. 배우자 쪽 가족의 집안 사정은 여려서 설령 친오누이 사이여도 아무렇지 않게 떠벌리면 안 돼요. 내겐 일상적인 얘기여도 듣는 사람 입장에선 시기나 헐뜯을 거리로 번질 수 있거든요. 배우자 내 집안 형편, 돈 문제, 도움받은 사실 같은 건 잘못 전해지면 쓸데없는 갈등만 불러올 수 있어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내가 아내나 남편 쪽 식구들의 개인적인 일을 온 동네에 떠벌린다면 그 사람 입장에선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이런 사려 없는 행동은 배우자를 해치고 두 집안 관계마저 감돌게 만듭니다. 사실 부부 사이 일이라고 다 말해야 하는 것도 아니죠. 그걸 숨겨두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챙기고 존중하는 태도예요.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건 입 다무는 게 낫다 라고 했습니다. 가족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요. 누군가는 내 이야기를 공감해 줄 수 있지만 누군가는 나를 견주거나 시샘하거나 심지어 해치려 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가족 관계에서는 다정함과 배려가 가장 중요해요. 자그마한 일이라도 오해나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려면 어느 정도 숨길 건 숨길 필요가 있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배우자의 속내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보호하고 둘 사이 믿음도 단단히 할 수 있어요. 꼭 필요한 얘기만 나누고 서로 잘 들으며 살아가는 게 평온을 지키는 길 아닐까요? 끝으로 나이 들어 겪게 되는 서글픈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인생은 음악과도 같아서 한 한 음이 예전에 내렸던 결정의 열매가 되죠.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인생 전부의 곡조를 뒤바꾸기도 합니다. 제 얘기는 잘못된 믿음과 성급한 결정이 나이 든 아버지를 극심한 외로움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저는 큰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낡은 작은 거처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그곳은 한때 제 맏아들과 그 식구들이 사는 곳이었는데 예전엔 안식처였던 그 집이 이제 슬픈 추억만 남겼죠. 제가 나온 건 제 의지가 아니고 맏며느리 태도를 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모욕적인 말투, 깔보는 눈빛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나온 겁니다.
나올 때 챙겨온 건 옷 몇 벌, 헌 책장, 그리고 긴 외로움을 함께 버텨준 컴퓨터 한 대뿐이었어요. 73인 지금 저한테는 추억하고 끝없는 슬픔만 남았죠. 한때 저는 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일해서 번 돈으로 가족이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제가 무심했다는 겁니다. 일과 바깥 사람들, 또 개인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가족에게는 소홀했어요. 그 무심함이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아내를 힘겹게 했고, 제가 저지른 잘못으로 아내가 몸져 누웠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공허함과 표절인 후회에 사로잡혔어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서 남은 삶을 다해 갚겠다고 다짐했죠. 그래서 아내 장례가 끝나자 아이들이 유산을 나누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거부하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 당신 힘과 의지가 다 없어질 테니 라고 말렸지만 저는 안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머리도 있고 변변한 일자리도 있으니 늙은 아버지에게 해코지 할 리 없다고 믿었어요. 설령 어려워져도 연금으로 살면 되리라며 스스로 달랬죠. 결국 저는 가진 걸 세 자식에게 나눠줬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살아온 큰 집은 맏아들에게 물려주었고 그게 옳은 일이라 여겼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저를 잘 챙겨주던 맏며느리가 이제는 존중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빈정대고 돌려 말하고 때로는 노골적인 말로 상처를 줬지요. 저를 쫓아내려는 심산이 너무 뻔했어요. 견디다 못해 저는 둘째 아들 집에 잠시 몸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며칠 지나더니 제일 큰 몫은 형이 받았으니 형 집에서 지내시는 게 낫죠 라고 빙 둘러 말하더라고요. 딸에게 기대보려 해도 이미 식구가 많아서 거기다 사위네 어머니도 함께 산다며 난처해했어요. 그제야 제가 갈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할 수 없이 다시 맏아들 집으로 돌아갔지만 맏며느리 태도는 더 모질어졌어요. 맏아들은 아내를 말리지 않았고 제가 한마디 하려 들면 못 들은 척 지나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걸 느꼈고 작은 거처를 구해 이사 나왔습니다. 꼭 챙겨갈 것만 가지고 나왔고 그 뒤로는 매일 밖에서 끼니를 사 먹으며 병에 걸리면 스스로 대처해야 해요. 이렇게 혼자 지내다 보니 몸이 부쩍 약해졌습니다. 아플 때 직접 약을 사다 먹고 죽을 끓여 먹어도 목에 잘 안 넘어가요. 많은 밤에 몸을 웅크린 채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묻습니다. 이러다 나 여기서 아무도 모르게 죽는 건 아닐까? 아이들은 그 사실도 모르고 아이들이 나쁜 사람들인지 아니면 제가 벌 받고 있는 건지 지금도 혼란스럽습니다. 제 지난 과오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게 마땅한 걸까요?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어도 부모 자식 간정이 이렇게 쉽게 식어버릴 수 있나 싶어요. 자식들 효심을 너무 믿은 게 제 실수였나 싶기도 하고요. 제 이야기는 나이 든 이들에게 큰 깨달음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돈이나 믿음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부모라고 해도 나이 들어서 자신을 지키려면 어느 정도 자립심과 자존을 지녀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전 재산을 다 물려주지 마세요. 그런 희생이 반드시 보답받는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이 남은 삶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아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아껴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은 날들이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이 이야기가 다른 부모님들이 저처럼 쓸쓸하고 절망적인 끝자락을 겪지 않도록 경고가 되고 가르침이 되길 바랍니다. 자식들을 아끼되 자신을 사랑하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을, 그게 아니라면 2를 남겨주세요.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표시도 눌러주시면 다음에 또 새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